다음 질문입니다. 자, 구체적인 수학 내용이었고요. 초3 여자아이, 초1 남자아이 키우는 중입니다. 초3 누나는 수학학원 다니며 열심히 하고 있고 초1 동생은 문해길 원리편 1학년 거 최상위 S, 기응, 팩토 레벨 1 세트 끝냈습니다. 첫째 아이랑 했을 때 화를 많이 낸 걸로 기억하는데 둘째는 문제를 쉽게 푸는 것 같아 보여서 2학기에는 좀 더 시켜보고자 최상위 사고력, 너무 쉽게 푸는 기응은 접어두고 최상위 1031 풀이 원리샘 2학년 소마 도형 풀고 있어요. 최상위는 거의 혼자 풀고 최상위 사고력 할 때는 처음엔 모르겠다 하다가도 한번 설명해주면 비슷한 유형의 문제는 스스로 혼자 푸는 걸 좋아해요. 2학년 연산도 한 번만 알려주면 실수 없이 해내고요. 초1이라 문제가 쉬워서 잘 푸는 것인지 수학머리가 있어서 잘 푸는 것인지 자꾸 의구심이 듭니다. 사는 곳이 시골이라 수학학원이 많지 않아서 초1을 받아주는 학원이 없어요. 수학머리가 있는 아이라면 집에서 어떻게 해줘야 될지 걱정됩니다. 어차피 집에서 공부해야 된다면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최상위 사고력은 예를 들면 제가 따라하면 풀리는 수학이라는 책을 쓰면서는 최상위 사고력을 참고하지 마라. 저희 집필 하는 친구들에게 제가 주제를 짜주고 이거 책 쓰자 이렇게 쓰자 해가지고 이제 쓰면 제가 계속 검토하고 이렇게 책을 만들어 가는데요. 그 과정에서 최상위 사고력을 참고하게 되면 교과 수준을 너무 많이 넘어갑니다. 좀 극단적인 내용이 많이 있어요. 사고력 교재들은 그렇죠. 근데 따라하면 풀리는 수학은 교과 수준에서 책을 만들기 위해서 교과 심화를 잘하는 부분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책이라. 그런데 지금 이 아이처럼 교과 수준을 잘 하고 라고 하면 이런 책을 이용하면 되는 거죠. 사고력. 예. 그 다음에 최상위 사고력 1031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31 풀이도 하고 최상위도 하고 탑 사고력 수학도 하고 이렇게 사고력들을 2학년 정도 수준까지는 해주시면 되고요. 3학년 이상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력 수학들이 학교 수학의 수준을 너무 많이 넘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교과에 집중해서 교과를 잘 할 때 엑스트라 심화로 생각하셔서 정말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아이가 교과를 이만큼 잘하지만 더 어려운 걸 공부하는 책이다라고 사고력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1, 2학년 때는 교과 수준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교과 자체를 추천을 안 하잖아요. 1, 2학년 때는 교과 안 해도 됩니다. 그것보다 사고력들 많이 하세요. 이렇게 원래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아이라면 더 그런 얘기가 해당되는 거죠. 사고력, 수학 이런 것들 많이 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는 머리를 키우고 교과할 때는 또 교과 심화를 파고 그리고도 아이가 잘한다 라고 하면 선행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다지고 해서 실력을 키우는 아이로 공부하겠다라고 하면 사고력이나 경시 쪽 교재나 경시라고 하면 이제 4학년 정도면 디딤돌 3% 이런 교재들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집에서 해도 동영상 교육이나 이런 것들 이용하시면 집에서도 공부할 수 있어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로지카 아카데미 같은 로지카 아카데미는 교과에서 제대로 나오지 않는 심화, 예를 들면 외곽 같은 개념을 배워 놓으면 도형이 더 잘 풀려 이런 강의들이 로지카 아카데미로 이제 저의 노하우가 이렇게 모여 있는 동영상 강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는 거죠. 지방에 사신다면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서 사고력이나 경시 이런 것들 하면 됩니다. 수학머리가 있는 아이라면 심화 많이 파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초3 남자아이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1학년 때부터 줄곧 수학머리가 좋다고 하세요. 오늘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눈치 빠르고 계산도 빠르고 정확해요. 현재 3학년 2학기 개념서 없이 응용부터 시작해서 풀고 있고 오답은 적어요. 자, 보세요. 제가 수학 머리가 좀 있는 아이들은 기본이나 기본 응용 하지 마세요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딱 그런 케이스네요. 응용부터 하시면 됩니다.
예, 수학 잘하는 아이들은 응용부터 하면서 앞에 개념 부분들 풀어보고 바로 생각하는 문제로 넘어가도 됩니다. 그런데 개념 부분이 좀 더 상세하게 해야 될 것 같아, 좀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교과서와 수학 익힘책 이용하시고 디딤돌 응용으로 바로 넘어가시면, 교과서와 수학 익힘책은 가볍잖아요, 그죠? 근데 기본서들은 너무 무거워요. 단순한 문제를 너무 많이 풀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감각이 좀 있는 아이들이라고 하면 차라리 응용서를 기본서로, 개념서로 사용하셔라 라고 원래 말씀을 드리죠. 네, 그런 의미예요. 2학년 2학기부터 응용 최상위 S까지 집에서 풀었어요. 근데 문제는 집중력이 짧아요. 저녁에 1시간씩 타이머 맞추어 수학 공부하는데 몇 문제 풀고 돌아다니고 풀기 싫으면 모르겠다고 하고, 근데 막상 붙잡고 풀면 잘 풀어요. 수학에 더 신경 써주고 싶은데 이럴 경우에 학원을 보내는 게 나을까요? 집에서 입씨름하고 붙잡고 있자니 워킹맘이고 첫째 형 공부도 봐줘야 하니 힘드네요. 도와주세요. 학원 있으면 학원 보내세요. 이제 학원은 지금 이렇게 수학머리 있는 3학년 아니라 1, 2학년들도 그 학원은 3시간씩 붙잡고 공부시킬 수 있습니다. 예. 왜냐? 아이들과 같이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공부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어떻게 어린아이들 3시간씩이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은 적응해요. 그리고 3시간을 앉아서 문제 풀어 이게 아니에요. 재미있게 해주면서, 그러니까 이제 사고력 수학이다 라고 하면, 제가 이제 사고력 수학을 해온 사람이니까 사고력 수학이다 라고 하면 재미있게 활동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하진 않아요, 요즘에는. 하지만 아이들은 수학을 알아가면 재미있거든요. 그게 함께 공부하면 약간의 경쟁이 되면서 발표도 시키고 하면 그 과정 자체가 재밌어요. 그래서 중간에 쉬는 시간 한 번씩 줘서 환기하고 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학원에서는 공부를 충분히 많이 시킬 수 있어요. 집에서는 그게 힘들죠. 아이들 들썩들썩 하고 막 하기 싫다고 하고 하는데, 학원은 말하자면 면학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걱정이시라면, 힘드시다면, 더군다나 초3인데요. 초3이면 학원 다녀도 될 때잖아요. 예, 학원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 학원 추천드려요. 다음 사연입니다. 도움 많이 받고 있는 초3 아들 엄마입니다. 2학년 때 과외를 하면서 수학 공부를 시작했는데 아이가 집중을 오래 하지 못하고 하기 싫어해서 진도도 겨우 한 학기 예습만 하고 그만두고 요즘은 저랑 공부하고 있습니다. 수학머리가 없진 않은지 응용, 준심화 문제 정도까지는 이해하고 풀어내기는 하는데요. 그게 편차가 너무 큰 게 문제입니다. 자기가 기분 좋게 하는 날은 잘하고 별로인 날은 정말 아주 쉬운 연산도 틀리고 개념도 다 생각이 안 난다고 합니다. 전에 과외 선생님도 아이를 처음 보는 사람은 참 실력을 알기 어렵고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스타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이를 처음 보면 아이가 어느 정도인지 이해하기가 이렇게 들쑥날쑥해서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본 개념 문제집 2권에 응용 1권까지 풀고 모든 문제집에 단원평가 문제를 다 잘 풀고도 학교 가서 단원평가를 보면 쉬운 문제인데도 다 틀려오고 잘 풀어놓고 답을 쓸 때 잘못 쓰는 실수도 합니다. 담임 선생님이 보실 때는 공부 안 했거나 이해를 못한 학생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수가 많고 집중력이 없는 아이는 어떻게 이끌어줘야 할까요? 초3이에요. 결국 저는 좀 이렇게 뭐랄까요, 어렵지만 이게 정답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건 수학으로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학습으로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런 걸 고친 것은 결국 아이들이 수학에 집중하고 몰입하게 되는 건데, 이건 동기부여가 필요해요. 그런 동기부여는 내가 수학이 재미있고 내가 수학을 잘해. 수학 문제는 풀려야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안 풀리면
너무너무 재미가 없는 학문이죠. 그래서 저는 결국 이런 부분들도 학습으로 고민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학습으로. 제가 몇 번 그런 사연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된 아이 중에는 경시라든가 아니면 뭐 영재교육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해서 공부를 충분히 하면서 내 실력이 이렇게 올라가는 어떤 즐거움. 어떤 학습 전문가 중에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런 얘기 하시는 경우를 봤습니다. 가장 좋은 동기부여는 뭘까요? 학습의 가장 좋은 동기부여는 뭘까요? 꿈을 가진다? 그것도 맞을 수 있는데 이거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어린아이들이 또는 중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꿈이라는 건 계속 변하잖아요. 그래서 꿈을 가진다라는 건 참 어려운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이고 아이들에게는 가장 좋은 동기부여는 뭐냐 하면 성적이에요. 성적. 1등 해보는 거예요. 1등을 해보면 아이들은 이렇게 어깨 친구들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나를 다르게 보는 시선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려가기 싫어요. 공부 열심히 해요. 경시 같은 걸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경시 같은 걸 하면서 내 실력이 올라가고 하는 것들이 있을 때, 근데 경시를 그냥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경시를 해도 좀 상 받을 만한 쉬운 경시 같은 걸 해서 해법에 하는 경시나 이런 것들을 해서 왕수학에서 하는 경시나 이런 것들을 해서 상을 받아보는 즐거움,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아이들이 또 이제 공부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부분은 단기간에 해결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공부를 하면서 나아질 거예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아집니다. 공부하면서. 결국은 공부로 해결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실수도. 저는 그랬습니다. 3개월 정도 아주 집중해서 영재교육원 대비 공부를 하면서 실수가 사라지는 아이로 되는 경우도 봤고,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자신감 뿜뿜 되면서 수학이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런 계기들이 생겨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혼내서 되지도 않더라고요. 혼내서 되지도 않고 아이의 성향들도 되게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결국 공부로 해결돼야 됩니다. 충분한 학습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초3 아이니까 초3, 4, 5학년 요 시기는 수학적인 머리가 좀 있는 아이들은 공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어떤 시기거든요. 제가 오랫동안 아이들 가르쳐 보면. 그래서 지금 이제 엄마가 붙잡고 시킨다고 하셨는데 저는 학원 보내시는 게 어떤가 살짝 추천해 봅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